우리의 소비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선택의 순간들, 똑같은 가격이고 똑같은 환경에 있으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해보고 그리고 좋은 그 순간에 도움이 될 수 가치 있는 소비를 선택하는 사람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우리 같이 살래요? 가치 소비란 소비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되게 오트 맛이 나고 되게 단 그런 느낌이 나요. 어려운 게 아니라 단순히 내가 하는 소비 하나를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 오늘날 이건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 많은 사람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을 볼 때 친환경 포장을 선택하거나 공정무역 제품을 고르는 것도 가치 소비라고 볼 수 있죠. 오늘 저와 함께 이런 가치 소비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서울 강동의 한 가치 소비 매장. 이곳은 친환경, 제로웨이스트, 지역 활성화를 위한 착한 제품만을 모아 지속 가능한 소비를 제안합니다. 쇼핑백을 기부를 받아요. 그래서 이게 좀 쓰던 거지만 이런 거에 가져가셔도 되겠냐 물어보면은 안 쓰는 쇼핑백을 기부받아 재사용하는 등 작은 실천도 함께하고 있죠. 우리는 이곳에서 직접 친환경 식품을 맛보며 지속 가능한 소비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매니저님께서 일하시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인테리어 쪽 일을 했었거든요. 네네.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은 기존의 거 사실 쓸만한 것도 다 뜯어내고 그쵸. 철거를 하고 공사를 한단 말이죠. 근데 공사를 하고 나면 그 평수에 맞는 자재를 가져가긴 가져가도 남아서 버리는 것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점점 더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따로 업사이클 공부도 하고 이번에 시니어 인턴을 서울시에서 뽑을 때 그냥 사실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리스트 업을 보니까 이 사이트가 제로 웨이스트를 맞아요. 생각을 하는 업체고 그 연결해주는 너무 좋아서 가치 문화가 더 널리 퍼지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하면 좋을까요? 이런 생활용품들은 어차피 써야 되는 거니까 하나하나 이제 바꿔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조금 약한 부분이 이제 이런 아이들이 다 그림을 그린 거예요. 소외계층 아이들이. 그럼 그 아이들한테 여기 판매대금의 일부를 얘네들이 미술을 배울 수 있게 후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기부 문화를 꼭 내가 직접 돈을 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좋은 의도에 있는 물건을 소비하면서 나도 기부했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좀 생길 수 있게 그런 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그게 저희 또 역할일 것 같아요. 지속 가능한 소비 문화를 만들기 위한 브랜드의 비전도 대표님 대신 전해주셨는데요. 대표님은 우리가 소비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더 지구에 도움이 되는 착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하셨고요. 기후위기를 막을 수는 또 없지만 늦추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지속 가능한 소비 문화를 만들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는 브릿지가 되게 되고 싶으시대요. 정말 가치 소비를 실천하는 기업들도 많고 가게들도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프리찌는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내가 왔을 때 기여할 수 있고 나 이 작은 거 하나 샀지만 내가 엄청난 기여를 했구나. 그래서 막 기분 좋아서 갈 수 있는 그런 매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 한 역할을 하고 싶고요. 다음으로 공정무역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또 다른 움직임을 만나러 갑니다. 해화역 근처에 위치한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 2011년에 시작한 이곳은 국내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공정무역의 개념 및 필요성에 대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 상점과 카페도 함께 있어 직접 구매와 체험이 가능합니다.
진짜 맛있어. 우리는 공정무역에 대해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장점들 중에서 이제 대표님께서는 저희는 왜 공정무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미래 세대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공정무역 인증 제품 소비가 제일 중요해요. 공정이라는 키워드는 내가 먹고 입고 자고 소비하는 것뿐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환경에도 공정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할 것 같아요. 혹시 대표님께서 개인적으로 실천하고 계신 가치 소비가 있으실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소비는 공정무역 기업을 육성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커피 믹스가 됐건 뭐 공정무역 음료가 됐건 이건 다 당연히 소비를 하죠. 왜냐하면 그렇죠. 윤리적 소비, 지속가능 소비라는 뜻 외에도 안전한 먹거리니까. 대표님은 공정무역에 대한 젊은이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먼저 하나하나 소비하면서 누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지? 내가 살고 있는 사회와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라는 미디어 캠페인을 오히려 주축이 돼서 내가 소비하는 곳에 내가 물건을 살 때마다 그런 의문과 또 제조기업의 유통기업에 재언하는 그런 캠페인을 스스로 벌이는 자세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과의 이야기가 끝나고 공정무역 강연에 참석하였습니다. 오늘은 광명시에서 오신 공정무역 활동가님을 대상으로 한 강연이었습니다. 공정무역의 과정과 그 안에서 한국사무소가 맡은 역할을 알게 된 의미 있는 시간이었죠. 곳을 방문을 하자. 그래서 이제 강연이 끝난 후 활동가 두 분과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 소비의 가치를 되새기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중요성을 알리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공정무역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게 된 건지 조금 궁금해요. 저는 한 10년 조금 넘었거든요. 오, 네. 아, 이런 거를 하면 이런 소비로 인해서 어떠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다가 이제 점점 제품에도 가고 이런 가치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알려주는 역할도 하고 싶다. 이렇게 약간 그렇게 이제 흘러왔던 것 같아요. 그 광명시에서 하는 오픈박스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 네. 오픈박스가 이제 사회적 경제와 공정무역에 대해서 박스 안에 그 공정무역의 물품을 넣고 그 물품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 오픈박스 수업을 듣고 처음 공정무역을 접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네 알게 됐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자 해서 제가 이제 그 기초 과정, 이제 활동가 과정을 듣고 이렇게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실천하고 계시는 가치 소비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제 사회적 기업 제품들을 많이 쓰려고 하고요. 어떻게든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똑같은 가격이고 똑같은 환경에 있으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해보고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사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통업체들 많잖아요. 이거는 문제야라고 어떤 모임에 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것도 저는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행동 중에 하나고 이게 잘못됐어라고 내 피드에 올리는 거 그런 것도 하나의 저의 가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강은성 씨는 공정무역 제품을 사용하며 느낀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생산자를 위해서 소비자가 돈을 더 써야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싼 게 분들이 있어요. 최고라고 하시고. 맞아요. 근데 제가 계속 이 활동을 하고 생각을 해본 결과 좋은 물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최고의 최상의 품질을 가진 물건을 내 가족을 위해서 쓰자라고 생각하면 가장 심플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공정무역 제품을 고르게 돼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작은 실천이지만 모이다 보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변화의 실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또 다른 개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콘텐츠를 통해 지구를 지키자는 문화를 만드는 팀이 있습니다. 2020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에코팀은 지구와 환경을 지키는 사람의 이야기를 영상을 통해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콘텐츠를 제작할 때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으신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저희가 컨텐츠를 만들 때 뭐 환경을 지키는 제품이나 서비스 이런 건 소개는 거의 안 해요. 그리고 환경을 지키는 그 서비스를 만들고 제품을 만드신 분들이 왜 이걸 만들었는지, 그래서 환경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희는 중점적으로 찍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환경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가지시게 되셨나요? 저 원래 이런 학교 교직원이었었거든요. 아. 4년 전만 해도 저도 학생분들 관리하는 교직원이었었는데 네. 캠핑도 엄청 다녔거든요. 백패킹 다니면서 아무데나 막 자고 막 그러니까 쓰레기들도 점점 많이 생겨요. 그 어떤 프로그램에서 백패킹이라는 게 단어가 생기고 나서 더 많아졌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환경을 어떻게 지키자 이런 건 아니었고 어차피 사람들 버릴 사람들은 버리거든요. 저도 심지어 버리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버리는 거를 어차피 버리더라도 조금 이로운 걸 버리게 하자. 만약 10년 정도 있다가 썩을 거면 한 5년 정도 썩는 거를 버리게 만들면 좀 어떨까 해서, 그래서 사실 환경에 조금 관심을 갖게 되고 제품도 그때 좀 보게 됐고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된 게. 함께 된 게. 영상 콘텐츠를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 환경의 문제를 인지시키고 싶다는 에코팀. 그 다음 목표가 있으시다는데요. 에코팀이라고 한 게 에코라는 게 환경의 에코가 아니거든요. 네네네. ECHO라는 메아리. 메아리라는 뜻의 팀으로 하고 있어서 원래는 환경을 좀 이렇게 키워놓고 다음은 사회 문제나 아니면 그런 문제로 계속 가려고 했었어요. 아직까지 계획은 하고 있지만 사회공헌도 많이 하거든요.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오면 그걸 환경적인 사회공헌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도 많이 하고 있어서 뭐 봉사활동 갈 때 이런 굿즈 같은 거를 환경 기업들이 제공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는 정도. 가치 소비란 단순한 소비가 아닙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가치 소비를 실천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저에게 가치란 저와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을 위해서 제 삶에서 계속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선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 선한 영향력이다.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가는 지표입니다. 모두 다른 답을 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치는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 어려울 것 없습니다. 일상생활 속 아주 작은 것 하나부터 같이 시작해 볼까요? 그 아주 작은 하나가 우리의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